워런 버핏의 투자 방법 중에 수익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워런 버핏이 지금 94세이기 때문입니다. 80년 장기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1,0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80년 장기 투자를 미국 지수에 한다라고 하면은 이 1,000만 원은 203억이 됩니다. 200억. 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장기 투자의 위력이 크고 포메뽀꼬님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한테는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원하는 모습으로 지금 이제 투자도 하고 계시고 이제 좀 노후 대비도 이제 하고 계신 상태인데 결국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직장인 분들이 이제 직장 들어가면은 뭐 차도 바꾸고 뭐 이렇게 뭐 돈도 쓰고 뭐 여행도 가고 뭐 한단 말이죠. 이 직장인의 투자 이거는 뭐 선택이 아니다 필수 뭐 이러는 생각이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이제 많은 직장인 분들이 이제 연초에 이제 연봉 사인하면서 아마 이제 연봉이 이제 얼만큼 이제 오르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평균 연봉 인상률이 2%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물가 인상률을 보시면 매년 한 3% 정도씩 상승을 하고 있고 이제 얼마 전에 지하철 요금도 뭐 200원이 인상된다라고 하고 뭐 메가커피도 뭐 200원 네. 이제 인상을 했는데 사실 200원이라는 이제 금액에 포커스하지 마시고 이제 비율로 따지면은 뭐 지하철 요금이 한 10% 상승을 하고 이제 커피값이 뭐 10% 상승을 한 건데 이렇게 저희가 체감하는 이제 물가가 이제 3%가 아니라 10%씩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받고 있는 연봉이 뭐 2%, 3%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는 이제 이 물가 상승률을 못 미치는 그런 자산을 좀 모으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상 유지만 하더라도 물가 대비 적은 수입으로 좀 형편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저희 직장인들의 연봉 체계입니다. 네. 그래서 직장인들은 꼭 최소 6% 이상의 수익률이 날 수 있는 이제 구조에 투자를 하셔야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자산을 조금이라도 이제 늘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은 빨리 투자를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좀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투자하려면 투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작가님은 그러면 뭐 저축을 뭐 엄청 많이 하셨나요? 소비 안 하고? 저도 이제 이 사회생활 초년생 시작을 하면서 이제 집에서 독립해서 이제 혼자 오피스텔 살면서 생활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제 동기들보다 사실 생활비가 좀 더 많이 나갔어요. 집에서 자취를 했으니까. 자취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이제 모으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이제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10만 원, 20만 원씩 투자해서 이걸로 뭘 어떻게 할 건데 그 정도로 좀 막연하게 보니까 좀 약간 작은 돈이 좀 하찮게 보이는 네. 그래서 좀 투자를 좀 주저하게 되는데 이제 저처럼 좀 엑셀로 해서 좀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복리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좀 크게 날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좀 소액이더라도 지금 당장 좀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영상 보시고 이제 지금 31살이에요. 예를 들어 31살에 이제 막 일했어요. 일하기 시작해서 작년까지는 돈 다 썼고 이제 이번 달부터 이제 모아보겠다. 월 300 받아서 이제 이번 달부터 모으겠다 하면은 저축은 한 최소한 얼마 정도는 해야 될까? 그래도 보시기에 한 반은 해야 되나요? 그래도 이거 투자를 좀 하려면? 사실 직장인이 가장 투자하기 좋은 자산은 이제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네. 저희 직장인들의 좀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세액공제를 통해서 이제 돌려받는 금액이 있죠. 그런 네. 게 비율로 따지면 약 13%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투자를 하자마자 사실 13%의 확정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13% 확정된 수익을 가지고 다시 이제 미국 지수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산술적으로 그냥 뭐 20%가 넘는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연금저축을 통한 이제 미국 지수 투자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55세까지 좀 묶여야 된다라는 좀 불안함 때문에 연금 투자를 좀 주저하는데 저희가 이제 연금 계좌를 꼭 한 개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뭐 2개, 3개 좀 여러 개 운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득공제 받지 않는 연금 계좌는 언제든지 해지를 해서 투자된 원금을 꺼낼 수가 있는 게 이제 연금 계좌예요. 그래서 최소 2가지 정도의 연금 계좌를 운영을 하시면서 이제 세액공제도 받고 세액공제 받지 않는 연금 계좌를 통해서 이제 운영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좀 꿀팁인데 이렇게 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제 투자 수익 그리고 투자 원금은 나중에 저희가 은퇴하고 연금을 받을 때 건강보험에도 이제 포함이 안 되고 이제 종합과세도 이제 되지 않는 무적의 계좌가 소득공제 받지 않는 연금을 활용한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절세 방법
방법에 있어서도 가장 좀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게 좀 연금 계좌입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에 막 10만 원 넣어가지고는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한 네. 어느 정도는 그래도 최소 이 정도는 좀 넣어라 이런 기준을 알려주시면 아 그럼 나 오늘부터 60만 원 더 아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요. 네. 금액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연봉의 최소 30%는 연금 자산으로 넣으셔야 되고 네. 그리고 나머지 70% 중에 50%는 별도 투자를 하셔서 이제 네. 집을 사셔도 되고 뭐 결혼 자금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좀 생활비를 활용을 하셔야지. 그래서 꼭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월급의 뭐 절반을 투자하겠다 그런 것보다도 이 월급 이제 운영하는 방식도 이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장기 투자 30%를 하시고 나머지 자산의 또 절반을 저축하시고 나머지로 좀 생활비 활용하시면 어떨까? 그러면 지금 30 초반이신 분들은 55세까지면 한 25년 정도잖아요. 그럼 네. 이 정도는 뭐 원래도 지금 말씀하신 투자 전략이 장기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그럼 뭐 연금 언제 받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원래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죠. 이 정도 한 15년 이상 한 25년 정도는 이 계획을 잡고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이 장기 투자가 사실 5년 정도도 이제 미국 지수 투자 크게 봤을 때는 좀 단기적인 네.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최소 10년, 15년을 생각을 하시고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뭐 팁 드리자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인생의 플랜을 좀 짜보면은 뭐 한 5년 있다 결혼하고 뭐 10년 있다가 집을 사고 뭐 예를 들어 뭐 7년 있다가 뭐 차를 바꾸고 싶다. 네. 이런 인생의 좀 계획들이 있는데 이런 계획을 좀 미리 그려보시고 그림에 맞는 이제 목적 자금을 좀 모으는 걸 제가 추천드리거든요. 이런 이유가 저희가 이제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뭐 새로 난 뭐 이제 외제차가 사고 싶다거나 네. 뭐 새로 난 뭐 이런 전기차가 사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모아놓은 이제 목돈을 그냥 꺼내 써버리면 사실 그 돈이 앞으로 이제 5년 10년 더 불러가서 이제 더 큰 은퇴 자산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중간 이제 꺼내 써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산이 복리로 굴러갈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게 일반적인 투자 방법이에요. 그래서 네. 보통 이제 뭐 자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 뭐 유학 자금, 자녀 뭐 결혼 자금, 자녀 주택 자금 이렇게 이제 목적 자금을 좀 나눠서 투자를 하면은 그런 이제 인생의 이벤트가 발생하더라도 그 목적 자금에 있는 자산으로 해결을 하고 내 은퇴 자산을 좀 지키는 그런 좀 분산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갑자기 궁금한 거 생겼는데 저도 아이가 있는데 아이한테 뭐 이렇게 증여해가지고 뭐 미국 주식 사주는 분들 좀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보통 테슬라 사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변동해서 애는 상관하는데 아빠가 팔아버려요. 이건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말씀하신 ETF 이렇게 그냥 아예 일시 거치형으로 사놓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사실 이 자녀 계좌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미국 지수 투자하는 거예요. 네. 아까 이제 설명드린 대로 개별주가 지금 테슬라가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뭐 달에 가고 뭐 이렇게 전기차가 어떻게 되고 미래 전망성은 밝지만 지금 10년, 20년 좋을지 몰라도 앞으로 이제 20년, 30년까지 더 좋을지는 그건 알 검증이 수가 안 돼 있는 없으니까.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리스크 있는 종목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사실 미국 지수 이제 지금까지 150년 동안 우상향했던 지수를 사는 게 가장 좀 현명한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워런 버핏이 굉장히 좀 이제 크게 이제 성공도 하시고 이제 부자라고 좀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워런 버핏의 투자 방법 중에 수익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워런 버핏이 지금 94세이기 때문입니다. 네. 워런 버핏이 14살 때부터 투자를 시작을 하셔서 80년 장기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지금 1,0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80년 장기 투자를 미국 지수에 한다라고 하면은 이 1,000만 원은 203억이 됩니다. 200억. 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장기 투자의 위력이 크고 이제 위력적이지만 사실 대한민국 남성 평균 수명이 80세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80년까지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저희가 그래서 이제 자녀가 이제 태어난다라고 하면 항상 이제 가장 먼저 2,000만 원 증여, 합법적인 증여해서 미국 지수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자녀가 나중에 뭐 충분한 뭐 주택 자금, 뭐 은퇴 자금까지도 해결될 수 있는 게 이렇게 미국 지수의 장기 투자라고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자녀가 그렇게 장기 투자를 하면은 잘 된다는 거면 나도 아직 젊은 사람이면 나도 나한테 투자하면 충분히 그렇게 뭐 노년에 네.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갖출 수 있는 거라는 것도 뭐 같은 얘기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꾸로 항상 뭐 제일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퇴할 때 얼마 있어야지 좀 뭐 먹고 살만 할 것 같다. 뭐 이런 기준을 제일 궁금해하시거든요. 뭐 작가님은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이 뭐 현재 물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은퇴할 때 뭐 한 55세 뭐 이쯤 됐을 때 이 정도는 모아놨으면 뭐 성공이다라고 보시는지 그 기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좀 강조드리는 부분은 이 지금 사실 뭐
내가 55세인데 뭐 얼마 있다. 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3억 플러스 10년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3억이라는 시드가 있고 10년 앞으로 10년을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어떤 지수에 투자하시더라도 성공적인 좀 은퇴가 가능한 시스템이 3억 플러스 10년인데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3억까지는 모으기가 힘들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3억을 2억 정도로 줄이시고 10년을 15년으로 늘리시고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나는 이제 좀 돈은 좀 더 있는데 10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3억을 5억, 6억으로 늘리시고 투자 가능 기간을 10년이 아니라 뭐 7년, 8년으로 줄이시고 이렇게 좀 밸런스를 맞추면 되는 저는 공식이 3억 플러스 10년이라고 좀 10년. 보고 있어서 이게 독립적인 게 아니라 이제 같이 병렬적으로 3억과 10년만 비율만 조정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그것만 좀 갖추신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S&P 500이나 나스닥, SCHD 어떤 종목에 투자하시더라도 성공적으로 좀 은퇴하실 수 있는 자산이 되겠습니다. 3억을 슈드에 넣어도 한 20년 지나면은 20억 된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만 네. 되는 거니까 사실 뭐 은퇴 자금으로는 충분한 거죠.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저희 막 사연 들어오는 거 보면은 저희가 뭐 2년 뒤에 결혼할 거라서 결혼 자금 불리려고 지금 막 나스닥 막 올인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데 지수 투자나 막 미국 주식 투자하고 있는 분들 이 돈 무조건 그때 빼서 써야 돼요. 조금 불려보고 싶어요. 이런 전략은 별로 권하지 않으세요? 네, 저는 좀 추천하지 않는데 사실 이제 투자 초창기에는 이 은행 이자 뭐 4%, 미국 네. 지수 투자 수익률 13%, 만 9%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충분히 내가 이제 월급으로 저축해서 모을 수 있는 그 투자 금액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2년, 3년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시면은 이걸로 자산을 좀 더 불려하지보다는 오히려 지금 조금 더 10% 아껴서 더 저축하는 게 사실은 더 안정적이고 더 확실하게 좀 자산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어서 네. 좀 단기적인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절대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려면 한 10년 정도인가요? 10년? 한 7년, 10년? 이제 5년 이상 플렉서블한 왜냐하면 이제 증시가 매번 빠지는 것도 아니고 매번 오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했다가 이제 하락장을 만나도 회복하는 그렇게 이제 원금이 이제 보전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사실 글로벌 이제 금융 위기 때도 이제 네. 이 S&P 500 같은 경우가 이제 크게 하락을 하고 닷컴버블이 가장 긴 회복 기간이었는데 S&P 500이 닷컴버블 회복을 하기까지 좀 7년이 걸렸습니다. 7년.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점에서 매수했을 때 7년이 걸렸는데 분할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뭐 3.5년, 3년이면 탈출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소 뭐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 그런데 언제가 고점일지 모르기 때문에 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5년 정도 시간을 갖고 있으면 투자를 하셔도 좋은데 내가 내 의지가 아니라 남의 의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투자를 그 뒤로 이벤트 네. 뒤로 미루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 뭐 전세금 올려받은 돈 가지고 한 2년 뒤에 돌려줘야 되는데 한번 굴려보려다가 돈 막 깨져가지고 네. 이거 어떡하냐고 막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단기적으로 접근하면은 이거는 리스크가 너무 큰 거잖아요. 네네,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변동폭도 크니까 그런 것들보다는 최소 한 5년 이상은 절대 꺼내지 않을 만한 돈 정도로만 운영하시면 좋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 채널은 또 이제 부동산 얘기도 많이 하는 채널인데 결국에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고 남은 돈 가지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안 사고 그냥 아예 난 월세 살면서 미국 주식 ETF 올인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이 두 가지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출산율이 뭐 0.7명 이렇게 낮아지면서 개인적으로도 이제 좀 모두 다 이제 살고 싶어 하는 이런 좀 지역이 좀 정해질 것 같고 좀 지방은 부동산이 좀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시선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부동산과 이제 투자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투자가 조금 더 유리한 방식이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거주하면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두 가지 자산이 좀 해증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지금 이제 동판교에 이제 거주하고 있지만 23년, 24년 미국 증시가 한참 오를 때는 부동산 가격이 사실 거의 변동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이렇게 큰 돈을 좀 깔고 앉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최근 이제 이 25년 들어서 증시가 좀 많이 빠졌을 때 오히려 좀 부동산 자산은 좀 1, 2억 정도 상승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실 금액과 하락 이제 상승 부분이 같이 발생을 하니까 전체 투자 시드로 봤을 때는 이제 미국 주식 그렇게 많이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손실 규모는 한 마이너스 3%?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동산과 이제 주식이 해칭하는 그런 역할도 있어서 좀 꼭 굳이 뭐 둘 중에 하나만 투자해야 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좀 월급으로 시드를 모아서 이렇게 부동산 담보대출도 갚고 그리고 담보대출 다 갚은 후에도 목돈으로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시드를 저도 좀 만들어 봤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꼭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좀 저는 둘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러면 요즘은 젊은 층들이 2030 뭐 아직 미혼이신 분들이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ETF 장기 투자 이런 건 어떻습니까? 어차피 나는 벌 거니까. 너무 공격적인가? 레버리지 네. 말고. 레버리지 3배는 아니고. 이론상은 사실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사실 이 부동산 담보대출 뭐 한 3% 후반, 뭐 네. 4% 초반 그런 이제 이율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미국 지수 투자 수익률 13% 따지면은 그러니까 9% 정도의 네. 갭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갭을 노리고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사실 자산이 좀 작을 때는 좀 활용해 볼 법도 한데 왜냐 네. 손실 나봤자 이제 뭐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투자 시드가 저희가 이제 은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산이 뭐 몇 천만 원이 아니라 좀 억 단위, 10억 단위가 좀 될 텐데 이렇게 규모가 커지다 보면은 자산을 이제 불리는 것도 중요한데 좀 지키는 것도 중요한 시기가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과 같은 이제 변동성 증시 때 막 몇 억씩 손실을 보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이럴 때 덜 벌더라도 더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좀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여서 말씀하시는 이런 대출을 통한 투자는 약간 투자 시드 그리고 투자는 대상의 나이에 따라 조금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아니, 한 연봉 이상으로 손실이 오기 시작하면 사람이 약간 멘탈이 좀 붕괴되기 네. 시작하는 게 있는 것 같고 연봉이 한 3배 정도 빠지면 그냥 거의 뭐 일상생활이 안 되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연봉 1억인 분들이 막 한 3억 날라가면은 뭐 밥도 잘 안 먹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하니까. 보통 이제 연봉으로 이제 커버가 안 되거나 이제 보통 이제 네. 월급으로 이제 커버가 안 되는 이제 손실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이제 멘탈적으로 좀 깨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대출을 통해 투자를 했을 때 이 투자분을 내 월급, 내 연봉으로 커버가 안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면은 여기서부터는 약간 좀 빚전치가 될 수밖에 없어서 네. 그래서 좀 대출을 통한 투자는 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ETF 투자지만 결국은 이제 주식 투자를 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개별 종목은 아니니까 조금 마음은 살짝은 좀 편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보통 주식 투자하면 아침부터 막 보고 어떤 분들 이제 미국 주식은 뭐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막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일상생활이 안 되기도 하고 오늘 올랐으면 기분 좋고 빠지면 기분 나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일상생활에서 이 뭐랄까 멘탈이 막 휘둘리고 막 이 뭐 일상생활 막 집중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부작용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뭐 아니면 뭐 진짜 뭐 앱을 지워야 되는지 뭐 어떤 그런 팁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개별주 투자할 때는 정말 일희일비하기가 쉬운데 지수 투자를 할 때는 사실은 정말 이런 부분 좀 멘탈 관리가 좀 편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 이제 월요일 이제 미국장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제 선물 시장이 이제 돌아가고 있으니까 오늘 이제 미국장이 대략적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지도 좀 예측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장에서 이제 뭐 나스닥 타이거 미국 나스닥이 이제 몇 프로 빠지고 오르는 게 어제의 미국장이 반영되기도 하지만 오늘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선물 시장이 반영이 돼서 네. 좀 오늘의 이제 시작될 미국 증시를 대략적으로 좀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국 주식 할 때는 이런 뭐 저희가 이제 한국보다 시차가 좀 늦으니까 미국장이 끝나고 이제 한국 시장에 반영되고 그 사이에 밤 사이에 선물 시장이 돌아가고 그런 흐름을 보고도 대략적으로 좀 이제 예측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수 투자의 가장 장점은 언제 오르고 떨어지는지에 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좀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약간 게으른 편이어서 이렇게 아침에 그냥 뉴스만 보더라도 오늘 뭐 미국 주식이 오르겠거나 떨어지겠거나 예측이 되니까 굳이 뭐 오를 거니까 추가 매수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쳐다볼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뭐 주식 시장이 조금 안 좋은 뉴스가 있으면 오늘은 좀 떨어지니까 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 정도 미리 알고서 투자를 접근하기 때문에 사실 뭐 밤새 이렇게 핸드폰 잡고 있고 하는 것보다는 상승장에는 아예 저는 이제 주식시장 그냥 신경도 안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하락할 때만 좀 언제 어떻게 매수해야지 정도만 고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지수 투자의 좀 최고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매일매일 볼 필요도 없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뭐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봐도 뭐 무방한가요? 어떤 뭐 관리 포인트라는 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이 어차피 이제 분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이제 가장 이제 에버리지 평균을 내기 위해서는 사실 뭐 매일 이제 매수가 진행이 되면 좋은 거고 그런데 이제 굳이 그거를 올랐다고 사고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좀 매수를 하기
하기 때문에 지수 투자의 장점이 정말 좀 변동성이 개별주보다 훨씬 낮아서 뭐 많이 올라봤자 2% 많이 떨어져봤자 1, 2%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변동성으로 뭐 자산이 뭐 크게 그렇죠. 뒤집어질 게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매년 13%씩 올라왔다 정도만 기대하시고 그냥 꾸준히 좀 모아가셔도 좀 충분히 좋은 성과 나올 겁니다. 결국에 이제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 중에서 변동성이 크지 않아야지 역설적으로도 장기 보유를 할 수 있는 보유할 수 거니까 그런 면에서 또 이런 미국 주식 특히 이제 ETF로 이제 지수에 투자하는 거는 뭐 저도 이제 투자를 해본 사람으로서는 뭐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 길인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물론 이제 거기서 욕심 부려가지고 이제 막 테슬라 3배 막 탔다가 뭐 다시 내렸다가 하면은 큰일 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장기적으로 작가님 이야기 들으시고 긴 플랜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도 작가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 단 3개의 미국 ETF로 은퇴하라 요 책에 더 있을 테니까 요 내용 보시면서 궁금하시면 더 책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